그래서 이런 상권에서 만약에 딜리버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용이해요. 제가 너무 픽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자리한 김도섭입니다. 오늘은 저희한테 또 지도를 통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제 하남으로 이사를 해서 조금 배달을 해오고 싶다. 도움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남시를 치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근데 하남시의 단점이 있어요. 하남시의 단점이 뭐냐면 스타필드예요. 스타필드가 단점이야. 왜 스타필드가 단점이라고 하냐면 스타필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온라인에서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가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쇼핑몰이면 이게 장점이 될 확률이 좀 높은데 이런 대형 스타필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권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주 종목을 창업하기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맞는 동네이긴 해요. 자, 두 번째, 하남시라는 이 넓은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딜리버리 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이사역 주변. 2017년부터 신도시가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 신도시 권역이 상당히 큽니다. 이만큼이 신도시 권역이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이거를 지정해 놓고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남시라고 특정하셨지만 여기다 창업을 하는 게 훨씬 확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미사역 주변이고요. 미사역 주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는 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를 제외한 상업시설이 거의 전무후무해요. 아파트 상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상가 시설을 매매할 생각을 하고 분양을 할 생각을 하고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게 유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미사역 주변이라고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렸고 이 위쪽은 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신도시 지역이어가지고 임대료가 조금 비쌀 확률이 있고요. 미사역 주변에 딜리버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 여기 12단지랑 그 다음에 리움 아파트 이 사이에 있는 조그만 상권이 이만큼 있는데 이 상권은 일반 아파트 상가보다 분양가를 좀 낮게 책정해가지고 임대료가 그나마 조금 더 싼 편입니다. 이 상권 아니면 미사역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 상권에 딜리버리를 창업하는 게 확률이 높고요. 이 상권에서 내가 어디까지 딜리버리가 가능한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딜리버리를 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배달앱을 킵니다. 재미나 요기요나 쿠팡 이츠를 켜고 그 지역 핸드폰에서 위치 허용하기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활성화 위치에서 딜리버리 매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찝어요. 핸드폰 위치 활성화를 켜고 배달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권역은 쿠팡이나 요기요에서도 딜리버리 지역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 도로가 지나가면 딜리버리 구역으로 하고 싶어도 지정이 안 됩니다. 이 미사역 주변 이 지역 안에서는 딜리버리가 다 허용되기 때문에 창업을 할 거면 미사역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조그만 상업시설 이쪽에서 딜리버리 매장을 만들어 놓고 배달을 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신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 청약을 많이 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걸 많이 해놨어요. 이 상권 내에서는 출근을 하고 나서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이제 3가구라고 얘기하죠. 엄마, 아빠, 자식 또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나, 그리고 동생 3가구나 4가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딜리버리를 해도 점심시간에서 저녁시간 그 사이에도 딜리버리가 나오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자,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딜리버리 매장을 픽을 했으니까 일단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딜리버리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방만 나오면 되잖아요. 포장할 수 있는 동선만 나오면 되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딜리버리 매장은 좋은 자리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블럭 빠져도 되고요. 그리고 좀 외딴 곳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딜리버리 기사들이 올 수 있는 지역에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 지역에서 최근에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상업시설이 좀 많이 몰려있는 편인데 상업시설이라고 하면 위에는 주거고 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인데 3층에 있는 우리 어떤 밥집에서 소비자한테 딜리버리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포장을 다 했는데 기사가 안 와요. 기사가 왜 안 오냐? 기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건데 내가 빨리 더 많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낫지 1층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3층까지 올라가서 그 물건을 픽해가지고 소비자까지 갖다 주는 것보다 나는 그냥 1층에 있는 사람들 거 픽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는 게 낫다. 이런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딜리버리를 해주는 사람들의 물건을 파는 사람들보다 더 갑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하 또는 3층부에 딜리버리를 만약에 내가 매장을 오픈을 하면 딜리버리 기사들이 내 매장에 안 올 확률이 좀 있어요. 넓은 상권이 아니고 집합되어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딜리버리 기사들이 코를 고릅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안 하는
거를 차이점을 보면 1층에서 2층 사이에 있는 것들은 딜리버리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던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픽할 확률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창업을 할 때는 임대료가 좀 낮고 좀 외딴 지역에 있을지언정 중심 지역에 갈 필요 없고, 그리고 1층에 있어야 내 브랜드가 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저트나 그리고 외식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에 거의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까 스타필드 말씀드렸죠. 외식은 스타필드 가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에서 만약에 딜리버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분식이 가장 용이해요. 제가 너무 픽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권에서는 분식이 가장 용이합니다. 분식이라는 거는 먹는 시간을 특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 상권에서는 분식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주거 상권에서 한식을 만약에 내가 결정을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딜리버리가 요청이 오기 때문에 내 브랜드를 픽할 확률도 좀 떨어지고, 많은 시간대에 많이 모이는 픽하면 딜리버리 기사들이 거기서 또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주거 상권,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서 딜리버리를 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분식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일반 외식이나 한식 그리고 양식으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포장을 어떻게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신도시 상권에는 육아맘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강해요. 뜨거운 거를 옮겨야 되는 그런 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포장돼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딜리버리라는 걸 확정을 짓고 딜리버리를 하는 프랜차이즈를 만날 때 그 프랜차이즈에서 음식에 대한 패키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고 픽을 하고 싶더라도 패키지가 환경 호르몬의 이슈가 굉장히 많고 스티로폼을 많이 쓴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픽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내 아이가 먹을 거라는 생각으로 패키지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서 딜리버리를 할 거면, 자, 첫째, 분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식이 좀 더 낫고요. 둘째, 그 브랜드에서 패키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꼭 유념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자리양 김도사였습니다.